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참 한 해가 빠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이현율 TV, 제가 하는 유튜브가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게 3년. 제일 처음으로 올린 게 이제 호주 캥거루, 이런 사랑을 이랬는데, 어, 호주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거는 이제 한 50만 뷰가 됐는데, 그건 뭐, 구글에서 좀 제한사항이 붙어서, 영상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이게 재테크, 경제 쪽이었습니다. 경제 쪽이었고, 제가 이제 노소영 관장하고 이제 최태원 SK 회장하고 이혼 소송 관련, 그게 이제 관심사니까 그걸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그건 뭐 계속 올리는 것마다 이제 대박이었습니다. 대박을 터지고 거의 20만 뷰 이상씩 모든 영상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 아울러 이 부동산 관련, 그것도 이제 부산 지역 부동산만 제가 이제 쭉 파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무슨 부동산 경기 전망 뭐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들의 어떤 속사정, 그 분양 이야기, 어떤 그런 희망, 그다고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올렸는데, 전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또 구독자들의 반응을 받아가지고 7월 달에 이제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지금 12,000명이 넘어서 이제 거의 이제 내년쯤 되면 한 2만 명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부동산 유튜브로서는 아마 제가 이 이현율 TV가 아마 가장 핵심 있고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방송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있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임장하는 것, 현장 가서 카메라로 이제 현장 비춰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게 주로 이제 그 건설사들에게 어떤 그런 지원을 받고 PR용으로 찍어주는 영상 이런 게 많았지만 저는 순수하게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올린 제가 보니까 31일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0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건, 일주일에 5건씩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시간에는 이제 과연 어느 그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많고 가장 이슈가 됐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넘버 7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순전히 이제 제 유튜브의 부동산에서 올라온 조회수입니다. 조회수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의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영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남천삼익 비치입니다. 남천삼익 비치가 이제 분담금이 발표가 돼가지고 거의 뭐 1월달이죠. 1월달에 발표가 돼가지고 얼마입니까? 4,500만원, 4,2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 최고 분담금의 일반 분양가가 4,900까지 가는 그런 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천삼익 비치가 이제 날벼락 아니냐, 이것은 날벼락이냐, 현금 청산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시중의 의견.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남천삼익 비치가 너무 비쌌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이 평당 4,900원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우리 부산에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을 때니까 정말 좀 쇼킹했죠. 쇼킹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관심이 많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그 한 두세 달 정도는 이제 삼익 비치 관련 영상들이 계속 올라갔죠. 뭐 이제 이게 건설사가 바뀌고 또 여러 번 또 이 산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쭉 지적을 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그게 전부 다 거의 뭐 만 회 이상을 돌파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두 번째가 이제 남천자입니다. 남천자인데, 남천자이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그 옆에 인근에 붙어 있는 그 아파트죠. 삼익 그 타워입니다. 옛날 이야기로는 삼익 타워인데, 이 삼익 타워가 이제 뭐 상당히 좀 인기가 많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완판된다 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의외로 이게 지금 딱 까보니까 분양이 1차에서 조합원 분양이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안 팔리고 남은 아파트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남천동 자이가 그렇게 미분양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게 또 조회수가 29,000회입니다. 29,000회고 그 아파트의 그 분양 관계, 그게 12월달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는데 삼익빛이 분담금 이야기가 4,500이다 이래 나오니까 갑자기 남천자이가 선착순으로 미분양을 팔리는데, 이게 바로 일주일 새 그 뒤에 다 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상이 또 한 15,000회 돌파하면서 관심을 끌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뭐니 해도 이제 에코델타 시티입니다. 에코델타 시티. 에코델타 시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 쪽에 있는 그 에코델타 시티의 역할은 엄청난 거죠. 엄청나고 한데, 거기에 이제 거의 3만 세대 가까운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게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실적이 완전히 그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면서 에코델타 시티도 한물 가는가? 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프로지오 계약률이 73.6%에 그치며 무순위 청약까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을 또 엄청나게 가지고 2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2만 회를 돌파하면서 에코델타 시티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계기가 됐고, 그 바람에 또 거기에 연관된 이 영상들이 한 대여섯 건 올라왔습니다. 모두 이제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에코델타 시티는 사실은 서부산 쪽의 어떤 신천지 같은 부지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은 동부에 이제 기장이 조금 이제 완판이 됐기 때문에, 오시리아가 이제 거의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역인데, 관심이 많죠. 관심도 많고, 분양 하는 뭐라 그럽니까, 젊은 친구들 위주로 많이 하고, 거기에 강서가 에코델타 시티 때문에 강서구의 평균 연령이 35세, 아주 젊은 친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됐는데, 이 에코델타 시티가 이제 너무 이제 분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계약률이 처지고, 결국 뭐 어떤 거는 또 완판이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게 이제 3등입니다. 3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등을 차지한 게 뭐냐면, 이 레이 카운티, 동네에 이제 거제일구역이죠. 이 재개발 지역인데, 레이 카운티 4,400세대, 원래 이제 입주를 합니다. 원래 입주를 하는데, 그 입주하는 그 아파트 단지가 사실은, 시공단하고 공사비 마찰로 지금 뭐 압류를 하겠다. 키를 못 주겠다. 조합원들하고 마찰이 붙어가지고, 서너 번 총회를 했는데 다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 레이 카운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도 한 2만 회쯤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레이 카운티는 해결이 됐죠.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뭐 다 입주도 하고, 11월 말부로 입주도 하고, 그 총회에서 이제 시공사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다 수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끝났죠. 끝나고 지금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청국 오션뷰가 완전 지옥뷰가 됐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송도 그 해안가에 이제 이진베이시티라고 69층짜리 아파트가 주상복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 아주 서쪽 지역, 서동 지역에서는 아주 69층이니까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랜드마크죠. 랜드마크인데, 그 앞동에 유리메스 지은 39층짜리
아파트가 주상복합이 딱 50cm 간격으로 두 동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A동입니다. 세 개 동이 있는데 송도 이진베이시티에 그 A동이 완전히 뭐 가장 그 세 개 동 중에서도 큰 평수가인데 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했는데 그게 또 이게 몇 만입니까? 지금 거의 1만 5천회를 돌파하면서 이슈가 됐죠. 이슈가 됐고 그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진에서 저는 뭐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 앞에 유림의 땅을 좀 사넣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그렇지 않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애꿎은 이제 분양자들만 피해를 본 겁니다. 거기는 왜냐면 그 지역이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어떤 이게 그리는 조망권 보호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50cm만 떼어도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랐는데 건물 짓고 보고 사진을 보니까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관심을 끌어서 이제 오위를 했고 6위는 이제 부산 엑스포 겁니다. 불발이다. 부산 엑스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사우디하고 경합을 했는데 불발됐지 않습니까? 불발되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 지역이 어디냐? 남구하고 강서구입니다. 남구는 왜냐하면 남구는 그게 북한 재개발 2단계, 3단계가 전부 다 남구입니다. 1단계는 동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단계, 3단계가 이게 엑스포가 유치가 돼야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뭐 유치가 안 되니까 언제 할 것이냐, 뭐 하셔월입니다. 하셔월이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이제 해링턴 마레라든지 그 이제 우암 1구역이죠. 우암 2구역에 두산 오션시티 다 지금 뭐 아파트도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다행히 두산 오션시티는 이제 그 발표하기 전에 분양을 해가지고 그건 또 이래저래 완판이 되었습니다. 완판이 됐는데 가장 피해가 1구역 해링턴 마레 이건 딱 시기가 이제 9월달에 하려고 한 분양을 10월달 연기가 되면서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엑스포 불발되는 시점이 딱 1차, 2차 청약하는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미달이 됐습니다. 미달이 됐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고델타 시티에 들어간 많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상당수의 입주민들이 그게 공항 가덕도 신공항의 어떤 그 수혜를 보고 도로라든지 아니면 그 지하철 이런 것들이 아마 빨리 착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공항이 그 엑스포가 무산되다 보니까 신공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신공항은 하겠다 했기 때문에 될 겁니다. 되는데 문제는 과연 그 부산의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하이퍼 뭡니까 열차 같은 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철도라든지 도로 연결망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서구가 남구와 강서구가 가장 큰 피해다. 이걸 했는데 직격탄을 맞았다 했는데 이게 또 한 10,000뷰를 넘어가면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9월 분양. 마지막이 이제 9월 분양이죠. 9월 분양인데 이 사실은 9월에 사실 분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9월 후분양 나서는 대연비치, 프루지오, 서밋이죠. 이게 이제 평당 3,300, 부산 최고가 경신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1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산에서 3,300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나고 이게 후분양이니까 더더구나 분양이 되겠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층 부분들은 분양이 제가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제 시행사에서도 지금 분양 관계를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는데 완판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니냐. 3,300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그런 어떤 삼익 비치 후광으로 이 전부 다 대연 비치, 삼익 타워 뭐 이런 아파트들이 쭉 그냥 분양이 성공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7개를 제가 좋아요 순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런데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진시와의 롯데 르웰이 뭐 들어선다라든지 아니면 뭐 대연 3구역 DIL이 공사비 시비 끝에 결국은 이제 분양을 했는데 대성공을 했다. 뭐 그러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좀 리뷰하시고 휴일 동안에 봐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연말에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대충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동산, 내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면 댓글로 어디들 좀 분석해 주세요 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하면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영상을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갑진년 청룡의 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신년 새해에 새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